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러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중요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난 5월부터 용역을 추진해서 현장 전수조사 결과 최종 삼각 공실률은 43.3%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된 공실률은 지금껏 알려진 공실 수치보다는 낮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공실률은 여전히 높고 공실을 해결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각 공실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해소 방안 역시 각 원인에 따른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은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으로 귀결됩니다. 이번에 제시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 부서에서 용역 결과를 공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 공실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실 해소를 위한 추진 현황으로는 소상공인 2차 보전 등 금융 지원, 원룸 상품권 유통 확대, 나주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 지속 추진과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영세 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임차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공공기관, 상가 번영회 등 관련 기관 단체와 지역 소비 촉진이 생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혁신도시 내 미착공된 공동주택의 조기 착공, 무료주차장 확대, 추진 중인 복합혁신센터와 생활 SOC 복합센터의 순조로운 건립이 되도록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가 건축 규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빛가람 내 점포주택 용지는 5개 블록 642필지로 이 중 175필지는 건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점포주택 용지 건축 활성화를 위해 상가를 건축하지 않을 경우 주택을 기존 3가구에서 5가구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 업계에서 제안한 대로 점포주택 용지에 원룸을 허용할 경우 이미 건축 행위를 완료한 점포주택 용지의 건축주와 상업 용지 내 오피스텔 소유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인구 밀도, 주차난, 교통난 등을 감안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강정, 한영철, 박성은, 김철민 의원님께서 빛가람동 학교 신증설 현황, 초등학교 신설 경과 및 공원용지 축소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빛가람동 초등과 중등의 과대, 과밀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56실, 중학교 6실을 증축하였고 2025년까지 중학교 12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증설에도 불구하고 빛가람 혁신도시의 성장 추세에 따라 미개경한 매성초 신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매성초를 신설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중토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학교 신설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더욱이 기존 매성초등학교 예정 부지는 통합학교인 매성중고등학교와 매성중고등학교의 중학생 수 증가와 고교 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실 부족에 따라 학교 관리를 위한 매성중학교 증설 부지로 활용하기로 결정되어 새로운 초등학교 신설 부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학부모님,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인근 주택단지에서 걸어서 통학이 용이하고 기존 학교와 연계성이 좋은 빛가람동 227의 4번지를 복합시설과 연계한 신설 부지로 결정해 올 9월 학교 복합시설 공모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전화학교 통학차량 회차로 설치 등 교통 문제도 잘 점검해서 신속하게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공원을 학교로 변경함에 따라 공원 부지가 축소되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나 혁신도시 내에 학교 신설 가능한 부지가 없어 부득이하게 공원을 변경하였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는 기존 공원의 가치와 시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목식재, 휴식 공간 보강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정, 김철민 의원님께서 SRF 발전소 발전 방식 변경,
SRF 발전소 수소에너지 전환 여부, SRF의 가동 실태 및 사후 관리 방안, 추진 경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발전소의 발전 방식 변경과 수소에너지 전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SRF 열병합 발전소는 집단 에너지 사업법에 따라 SRF를 연료로 사용하여 열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SRF를 수소 등 대체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처리와 집단 에너지 공급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선 2030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각 지자체에서는 소각장 건설 등을 통한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쓰레기 처리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집단 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체 에너지원으로 전환은 우리 시로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는 과제이며 한난 역시 미래의 불확실한 연료 수급 문제로 인해 공감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너지원 전환은 적절한 에너지원을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시민, 전문가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수소 에너지로 전환을 포함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폐기물 정책 등을 검토 반영하여 해결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동 실태 및 사후 관리 방안 추진 경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주발전소는 현재 하루에 약 300톤의 SRF를 사용하여 발전 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SRF의 수급량, 발전 시설의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가동과 중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8월에는 약 한 달간 발전소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기 점검 및 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발전소 가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해 환경오염 배출 물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시 역할에 충실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남과는 주민 감시 기능을 갖춘 위원회 구성에 대해 협의 중에 있지만 일부 의견 차이로 내용을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발전소에 대한 주민 학생 견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발전소 주변 환경 영향 조사와 주민 건강 영향 조사 등 다양한 시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강정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전체 산당 관리를 위한 산업단지 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단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조성 중인 남평농공단지를 제외하고 혁신산당 등 총 10개의 산업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7개 산단에 입주기업협의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주시 산업관리공단 설립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설립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약칭 산입법 제31조에 따라 입주기업들이 입주기업협의회를 설립할 경우 관리기관인 우리 시로부터 산당관리 업무를 수탁받아 운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산업단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산단은 산입법 제30조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관리권자로 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에너지국가산단은 혁신산단과 인접해 있어 조성이 완료되면 혁신산단과 국가산단을 하나의 단지로 운영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국가산단 조성 즈음 산업단지 공단과 협의해서 국가산단과 함께 혁신산단의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철 박성훈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교육정책 방향 및 미래교육지원센터의 현황과 리모델링 운영 계획과 운영 방향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복은 피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지역 최초로 시작한 IB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빛가람 조합 금천 중
두 개 학교가 후보 승인을 받았고 봉안구와 전남예고는 내년도에 후보학교 승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6년부터 공식 인증학교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회각형 공립고는 정부에서 구체적인 시안이 발표되지 않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며 국제고 역시 혁신도시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비인가시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미래교육지원센터는 나주교육진흥재단 산하조직으로 지난 7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지원센터 공간계획과 관련하여 당초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장소와 공간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개소 초기이고 센터의 완성화를 우선 고려하다 보니 청소를 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회의 공간과 공익활동 지원센터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교육장, 회의실과 함께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센터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리모델링을 포함한 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철 의원님께서 남평파크 골프장 조성사업의 진행 과정과 향후 계획, 게이트볼장 시설 보수 진행 사항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남평파크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 위치 및 규모는 서산리의 18홀 규모, 남성리의 18홀 규모로 총 36홀을 조성할 예정이며 토공사, 우수공사, 잔디식재,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 포함해서 소요 예산은 총 30억 원으로 최고 코스가 되도록 설계 반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8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기본 구상 단계에서부터 관련자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협의체 및 동행단체들과 소통을 위해 주민 설명회 등을 추진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물들을 기본 계획안에 반영해서 세부 사업 내용을 조정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실시 설계 용역 완료, 하천 점용항을 득한 후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평 게이트볼장 시설 보수 진행 사항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에 대한 보수는 협회 및 주민들과 현장 확인 등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하여 게이트볼장 마사타 노면 및 펜스 정비로 세부 내역을 확정한 건으로 11월 24일자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현재는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단체 및 주민들과 지속 소통하며 해당 시설들이 주민들의 여가 선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영철 박성훈 의원님께서 시립도서관 운영과 작은 도서관 지원 등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영산동과 빛가람동 2개소에 총 19만 6천 권의 자료를 보유하며 연간 170여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 독서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도서관 정책 개선과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공감하며 이를 위해 이용자 설문조사, 도서관 운영 및 공간에 대한 전문가 자문, 우수지하철 벤치마킹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빛가람동에 건립 중인 어린이 도서관과 함께 빛가람 시립도서관의 기능과 공간 재배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작은 도서관은 31개소 중 28개소는 운영 중이고 3개소는 휴관 중입니다. 올해에는 남평읍 양우 2차 작은 도서관 등 21개소에 도서 구입과 문화 강좌 운영비로 개소당 최대 350만 원씩 총 6,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서 관리 교육, 운영자 의견 수렴을 위해 매년 운영자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원의 사서 배치,
기준도서 도급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도서관 운영자 의견 수렴을 거쳐 운영사항 평가에 의한 운영비 차등 지원 방안과 작은 도서관 자료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용철 의원님께서 혁신산당 청산 절차와 자료 제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청산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산단은 2013년 5월 혁신산단의 조성과 분양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으로 근본 토지 분양과 사업비 대출 상황이 완료됨에 따라 청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청산을 위해 근본 이해 추경을 통해 산업용지 7필지를 포함한 미분양용지 10피치 매입비로서 157억 600만 원과 대출채권 매입비 27억 원 총 184억 600만 원을 반영하여 미분양용지와 대출채권 매입을 완료하였고 10월 25일로 등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매입한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분양을 준비해 있으며 현재 우리시 보증 채무는 제로입니다. 지난 11월 8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산 결의 후 11월 16일 법인의 해산 등기 및 청산인 선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청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혁신산당 기반시설에 대한 임계인수 등 시설물 이관을 위한 임계인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12월과 내년 1월에 청산 공고 후에 채권, 채무관계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청산 결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 강주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청산 등기는 3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접대비 등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관계 지난 1차 정례를 통해서 혁신산단에 대한 접대비 사용 내역을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이에 우리 시는 혁신산단 주식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혁신산단 주식회사는 자체 법률 자문과 이사회 개최를 통해 자료 제출은 불가하다는 결과를 제출한 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 결과 접대비에 관련된 부정행위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제시가 없음을 이유로 혁신산단 주식회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우리 시가 취할 현실적인 방안이 없고 접대비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 것으로 누설할 경우 해당 공무원이 비밀 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고 접대비 내역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됐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회신 결과에 따라 자료 제출을 못한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 청산 후에 접대비 자료 제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또한 법률 자문 결과 공무상 비밀 누설죄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고 지난 1차 정례 시에도 의원님의 같은 질문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어 집행부에서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영철 황강민 의원님께서 MBN 나주 마라톤 대회 개최 과정, 나주시의 역할, 보조금 지원 이유, 마라톤 대회 성과와 이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한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을철 영산강 주변에 황금 길목을 따라 달리는 마라톤 대회 개최를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나주시 육상연맹에서 명품 마라톤 대회 개최를 건의하였고 이러한 뜻이 모아져 올해 3월 우리 시와 MBN 나주 육상연맹 3기기관이 마라톤 대회 공동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나주시 육상연맹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대회 요강 마련, 코스 선정 등 대회를 총괄하였고 MBN은 자체 매체를 통한 전국 단위 홍보, 우리 시는
대개체와 관련된 도로 포장, 노후 안내판 정비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MBN 나주 마라톤 대회는 단순한 체육 행사를 넘어 영상강에 대한 가치의 재조명, 원도심 역사의 경쟁력을 전국의 마라토너들과 공유함은 물론 나주배야, 농축산물 홍보 등 중요성을 취지에 맞게 예산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광민 의원님께서 지배하신 대의 성과와 이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5천 명의 달리기들이 참가함으로써 규모 면에서는 성공적이었고 대규모 인원이 참가했음에도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되어 운영 면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나주시에서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단일 종목 행사에 5천 명이 참가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지역이 광주 전남 지역에 집중되었다는 점과 특정 단체가 대규모 참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처음 개최되는 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협약을 맺은 3개기가 모두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하여 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광고를 통해 나주시 지역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 소통과 화합에 기여하는 등 유무형의 성과를 거두었다 생각합니다. 첫 대회를 통해 향후 성장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내년 대회를 위해 지금부터 고민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통해 MBN 마라톤 대회가 우리나라 메이저 대회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형 기회발전 특구 추진 방안 기대 효과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먼저 특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수도권 1급 중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방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적 측면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입니다.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에 규제 특례, 세제, 재정 지원, 근로자 정규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일부 지역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구 면적은 광역도의 경우 200만 평, 광역시의 경우 150만 평 면적으로 추진됩니다. 다음은 나주형 기회발전 특구 추진 방안과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타 시군과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산학연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10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우리 시를 포함한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산업군의 성장 가능성과 여건 등 사전조사를 진행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에서 특구 후보지 선정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지정으로 우리 시는 혁신산단, 에너지국가산단, 캔텍 산업의 클러스터 부지를 지방 투자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여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며 탄소 중립 및 R200 실현을 위한 최적지가 우리 나주임을 강조하고 타겟 기업을 발굴 유치하여 특구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철민 의원님께서 상단 농공단지 지구형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 경과 및 2030 탄소 중립 목표 대비 기대 효과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강 에셋 자산운용 등 3개사의 제안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최대 5천억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 용량 250메가와트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상단 입주기업 협의를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한 바 있으며 그 결과 11월 14일 우리 시와 한강에셋 자산운용, 하나솔루션 등 이러한 회사들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30 탄소 중립 목표 대비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40%로 상향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작년 12월부터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영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4월까지 자료를 보완하여 환경부 승인을 거쳐 최종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나주시 산단 농공단지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로 산단 내에 태양광 최대 설치 용량은 284메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17만 5,228톤으로 이는 2030 탄소 중립 목표 42만 8,911톤 대비 40.8%의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사랑 상품권 지역 내 효과 분석 및 향후 정책 변경 시에 대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상품권의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발행을 시작한 나주사랑 상품권은 코로나12 재난지원금 지급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나주사랑 상품권에 대한 지역 내 관심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현재는 나주 시민이 자발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용이하게 사용하는 결제 수단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법은 상품권의 정책적 목적으로 지역 공동체 강화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실제로 지역사랑 상품권은 기존 소비의 대체 효과와 추가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경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지역사랑 상품권의 지역 내 소득 증대액이 발행액의 17.77%의 효과가 있다는 자료가 있어 우리 시의 경우 발행 비용 약 10%를 제외하고도 매년 7.7%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상품권의 할인 판매로 지역 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지역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구성된 상품권 가맹점으로 유도하여 이들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이어지며 지역 주민은 상품권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며 소비를 동네 상점 중심으로 대체 구매하는 효과가 외식이나 교육 분야 등의 소비층을 위주로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 정책 변경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와 함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 없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는 나주사랑 상품권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국비 지원에 관계없이 내년도 상품권 할인 정책을 올해와 같은 모바일과 카드는 10%, 지류는 7%를 유지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75억 원을 위해 편성 기출한 바 있습니다. 상품권의 할인 판매를 통한 정책 목표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역량 강화로 집중시켜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철민 의원님께서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2001년부터 중고 신입생 교육 유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2,372명에게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입학생 1,043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입학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연계에 꿈이름 배움카드를 준비하였으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행처 모집을 찾지 못해서 운영이 어렵게 됐습니다만 내년부터 자유학기제 일정에 맞춰 학급 단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께서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에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11월 30일 한국에너지공대에서 이사회가 열려 총장 해임 안건에 대한 타당성과 절차 등을 논의하였고 차기 이사회 상정기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총장 해임 요구와 관련된 일련의 결정에 대해 우리 시의 시민단체 등에서는 산업부 감사의 지적사항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총장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과도한 처사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해임 건의 철회 및 학교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교수진들도 이사회를 향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산업부 총장 해임 건의는 거부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동안 산업부의 총장 해임 건의와 재심의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 바 있으며 전남도 정부 정치권 등과 함께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이 종식되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광민 의원님께서 원도심 상가 공실률 조사를 시작으로 상가 활성화 방안 모색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원도심 상가 공실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도심 상가 공실률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결과 금남동과 성북동 소지 상가는 2,191호이며 한국부동산원에서 표본조사로 매분기 발표되는 나주 원도심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9.4%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원도심 상권의 재개혁을 위한 활성화 계획은 반드시 마련되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운동과 원도심 모두 새로운 활력과 활력 창출을 필요로 하는 활성화를 위한 실책들도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상권 역시 활성화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원도심 내 신규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신규 시책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도심 상권 분석과 실질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전략 및 시책 개발 영역을 내년도에 수행하여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의 미래전략